예, 그러면 본 행사에 앞서서 기념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념 공연은 김종복 선생님의 검구의 음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상원 김종복 선생님은 현재 우리의 향교 학장님이십니다. 동양 보존 연구가이시고 우리의 향교 불충 이수자이십니다. 김종복 학장님의 검구의 음주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양시역사 연구회 마을기양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연마처럼 우리가 우리 광양시역의 역사를 지금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중한 것이 누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윤철 선생님께서 이 귀한 자리 시작해 주기 때문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광양의 한 시민으로 참석했습니다. 공업 발전을 기원하고 우리가 많은 역사 문화 유산이 묻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우리 관양이 더 빛낼 수 있도록 상임을 축하드리고 또 더욱더 발전 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런 기회에 많은 분들도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인철 선생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배울 수 있는 장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기양의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의 광양지역사 연구회 마을기양 창립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선생님의 광양지역사에 대한 그런 호기심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가 아주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4월 26일 오늘 낮은 윤여정의 날이었죠.
오늘 낮은 육묘들은 낮이었는데요. 밤은 다릅니다. 오늘 밤의 주인공은 마녀드는 밤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마루향의 로고를 작성해 준 이름이 뭐 저하고 좀 비슷하죠. 제 동생입니다. 예. 3시간 동안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도 소개를 하셨는데요. 예. 일명 루이비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짝퉁 루이비통하고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됐습니다. 이게 정품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하더니만 좀 힘든지 어느 날 재봉틀, 전문용어로 미싱을 구입하더라고요. 그래서 100% 수제품은 아니지만 예, 귀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광양현 근대산 봉수 엄층일기가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을 구봉산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지를 비롯해서 여러 고문서들에는 근대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1961년도에는 구봉화산이라고 부르다가 2011년에 지명이 최근에 이제 구봉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근대산 봉수가 이곳 구봉산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곳이 아니고 여기에서 한 1.6km 떨어져 있는 봉화산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학계에서는 대체로 지금 이곳 구봉산에서는 봉수 흔적이 남아있고 봉화산에서는 봉수적인 흔적이 남아있질 않아요. 지금 이곳 구봉산이 근대산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 한 말에 잠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근대산에 있던 봉수가 봉화산으로 잠깐 옮겨가면서 이 근대산은 옛 봉수가 있었던 산이라는 의미에서 구봉화산이라고 불리다가 그 이름이 좀 더 줄여서 구봉산으로 바뀐 게 아닌가. 우리나라 봉수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직봉, 감봉, 권설봉수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아주 거칠게 비유를 한다면 직봉은 고속도로 또는 KTX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감봉은 간선도로, 그러니까 국도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권설봉수는 지방도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직봉이 먼저 중요하겠죠. 서울로 바로 달려가는, 직선으로 달려가는 직선봉수입니다. 5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제1거 함경도 경흥에서 출발해서 목표 지점은 서울이었죠.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니까요. 서울의 목멱산으로, 지금의 남산으로 달려갑니다. 2거는 지금의 경부선에 해당됩니다. 경상도 동래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달려가는 게 2거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이 먼저가 됩니다. 1거, 2거. 동쪽 중에서도 이제 위에서부터 1거, 아래가 2거 이렇게 되죠. 그럼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에서는 평안도 강계가 3거입니다. 4거 평안도 의주에서 출발합니다. 5거 전라도 돌산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서울로 달려가는 직봉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근대산 봉수는 이 직봉이 아니고요. 지정학적 위치상 감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근대산 봉수는 제5거 직봉이 62개 있는데요. 그 62개 직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48개의 감봉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이 광양형 근대산 봉수 엄층일기와 같은 자료는 하부 기관에서 상부 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일종의 공문입니다. 광양과 관련된 측정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해양박물관에 1687년도에 광양현감이, 우리 이 광양현감이 수군절도사에게 보고한 측정이 해양박물관 일반 전시실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거제도 옥포 강구에 출현한 외선 2척의 이 상황을 주변 인근의 군현에 전달하고 그 상황이 거제에서 고성으로 사천으로 하동으로 전달되어서 광양현감이 그 상황을 접하고 수군절도사에게 급히 보고하는 그런 공문입니다. 1688년 공문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광양현감이 수군절도사에게 이번에는 외선 한 척이 나타났어요. 외선 한 척이 나타났는데요. 이걸 보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옥포의 망군이에요. 이 망군은 봉수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봉수분들이 남해안가에 나타나는 왜구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이렇게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자료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해양박물관에서는 전시실에서 우리 황양 현감 첩정을 전시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보는 것은 첩정 중에서도 봉수의 상황을 보고하는 첩정입니다. 그걸 특별히 학자들은 음청일기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봉수의 실제 근무 상황을 날짜별로 기록한 매달의 일기입니다. 기록 내용은 날씨 상황, 근무자 이름, 그와 한 회의 숫자 등을 매월 초하루에 상급기관에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공문을 첩정 중에서도 음청일기라고 이름합니다. 그래서 이 김종웅 박사학위 논문에 음청일기, 조선시대 음청일기 23점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도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함경도가 1점이고요. 황해도가 4점 남아있고요. 충청도가 2점. 그리고 경상도가 좀 많죠. 15입니다. 비교적 많은 자료가 나왔는데, 대체로 1800년대 중반, 1832년, 33년 이 정도 자료가 경상도에서 15점 남았습니다. 우리 전라도는 해남 현감 첩정 1점이 유일한 음청일기였습니다. 23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자료는 함경도의 무산진 병마 만호 청명일기입니다. 1804년에 작성한 자료인데요. 가장 오래된 자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봉수 근무자가 기록이 안 되어 있죠. 기상 상황은 한 달치가 아닌 5일치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1804년 자료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록이 많이 소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청일기 23점 중에서 부신, 발신, 작성 연도, 봉수 근무자, 기상 상황 29일 또는 한 달 30일이 완벽하게 기록된 자료는 10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러면 우리 전라도에서 유일한 해남 음청일기 내용을 조금 드려보면요. 해남 현감이 수군절도사, 해남이니까 전라 우수사겠죠. 우수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1877년 5월 초 하루니까 4월 달에 이 봉수 상황 일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해석본 보겠습니다. 바로 해남 현감에 살펴 처리한 일입니다. 본연에 지난 관두항은 봉수가 연이어 차례로 그와의 온 곳에 응함과 응하지 못함을 뒷면에 기록하여 부보고문을 덧붙여 보내는 일입니다. 첩정을 올리니 엎드려 바라보는데 이 첩정이 이르면 관례대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원문에서는 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글씨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니까요. 이 앞에 내용을 얘기할 때는 상자가 아니고 우자를 씁니다. 번역을 할 때는 이상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상 첩정입니다. 그래서 수군절도사에게 광서 3년, 아까 나왔던 1877년이 되겠죠. 뒷면에 해남 관두항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날씨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이 봉수 기록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록이죠. 해남에서는 1877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날씨 상황이 똑같았어요. 남풍이 불고 구름이 끼워서 어둡고 부득상정. 그래서 구름이 끼워서 어두우니까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상황이 불가하죠. 그래서 사람이 직접 달려가는 겁니다. 치인 사람이 달려가서 일거의 상황, 적의 침입의 동태가 없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 거죠. 전하고 있는 거죠. 경국대전에서도 이걸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또는 안개가 끼거나 하면 사람이 직접 달려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데 그 상황을 이 해남 관두 항원 봉수 음청일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일부터 나머지 29일까지 14일간은 또 이번에는 북풍이 불고 날씨는 청명하고 날씨가 청명하니까 봉수를 피울 수 있죠. 그래서 일거의 상황을 서로 응했다라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뒷면에 봉수 근무자 적고 있습니다. 근데 봉수 근무자를 적고 있지만 별장과 이 봉수를 감독하는 사들의 명단만 있고 실제로 봉수 근무자의 이름은 이 해남 첩정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광양현 근대산 봉수 음청일기는
원문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현감이 위상고사, 상고하는 일입니다. 거월삭, 지난달, 본연은 광양현이죠. 봉수의 엄청 풍변의 상황을, 그래서 이 봉수의 상황 일지를 엄청일기라고 학자들이 이름하는 이유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엄청풍변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봉수 관련 문서에서는 엄청 또는 풍변 두 단어 중에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근대산 봉수 엄청일기에서는 정확하게 엄청풍변의 상황을 그 두 가지 건을 뒤에다가 기록하여 덧붙여서, 점이 덧붙여서 첩정, 그다음 위와 호사, 이게 이두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번역이 된답니다. 이두식 표현이라고 해요. 엄청 풍편의 양건을 뒷면에 기록하여 덧붙여 첩정하고자 하는 바이니 이 첩정을 시행하여서 복청 엎드려 바라건대 첩정이 이르면 살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첩정입니다. 수군절도사, 가경 10년은 가경은 청나라 인종의 연호입니다. 서기로 환산하면 1805년 순조 5년에 해당됩니다. 4월 초 1일 날 음력 3월의 날씨 상황을 보고를 했겠죠. 여기 행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 현감 이시명입니다. 당시 현감의 이시명 현감의 광양 제2위 기관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이 현감이 풍계는 좀 높은데 현감이면 종육품이거든요. 관직은 좀 낮은 데 온 거예요. 풍계가 높고 관직이 낮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앞에다가 행자를 씁니다. 그다음 뒷면에 있는 이 근대산 봉수가 어떤 봉수인가, 그 위치를 설명을 하고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대산 봉수는 일단 각자 경향, 이 동북동에서 서남서쪽을,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남쪽으로 순천 진례 봉수와 수로와는 40리이고 수로로는 육로로는 80리 노정인데 내준한다. 이 내준한다라는 말은 진례산 봉수로부터 근대산 봉수가 신호를 받는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서쪽으로는 동부, 이 동부는 위에 나오는 순천부이겠죠. 순천부 승왕당 봉수와 육로로는 30리인데 30리 노정인데 거응한다라는 얘기는 광양의 근대산 봉수에서 순천의 승왕당 봉수로 신호를 보낸다라는 의미.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날씨 상황입니다. 음력 초 1일 맑고 서풍이 불고 바람이 약하죠. 초 2일 동풍이 불고 바람은 약하고 구름이 끼어서 어두워서 비가 내리는 상황입니다. 다음 3일부터 19일까지는 날씨가 같죠. 맑고 서풍이 불고 바람이 약합니다. 20일과 21일 다시 동풍이 불고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에 다시 날씨가 맑아지고 서풍 불고 바람이 약한 상황입니다. 한반도 봄날의 날씨는 변화무쌍하죠. 이렇게 나날이 바뀌고 있는 날씨 상황이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씨 상황 때문에 제가 우리 마로이향 창립기념 특강의 주제를 1805년 3월 보름, 3월 15일, 바로 오늘이죠. 구봉산 봉수에서 바라본 광양의 날씨는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박 대표님, 바깥에 아직 달 안 떴습니까? 예, 우리 특파원이 지금 달 뜬 상황을 보러 나왔습니다. 3일 전에 제가 처음 봤을 때 오늘 흐린 날씨였는데, 제가 계속 기도를 해서 그런지 점점점 날씨 상황이 좋아서 오늘 하루 종일 맑은 상태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805년 3월 보름, 216년 전에 3월 보름, 맑고 이렇게 서풍이 불었는데요. 바람이 약했는데 2021년 3월 보름, 오늘의 날씨는 일단 청하고요. 날씨는 맑고 동풍이 불고 바람은 제치가 아니고 약치 정도 되겠죠. 그 1805년 3월 달에 이 근대산 봉수에서 근무했던 봉수 근무자입니다. 별장은 서일선이고 1번 장은 스스로 저자 밑에 기억이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고유 한자입니다. 한자는 우리 문자가 아니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을 표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작자를 이렇게 스스로 작자 밑에 기억 받침을 해서 작자라고, 우리가 스스로 만든 한국 고유 한자,
또는 국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 200자 정도의 한국 고유 한자를 조선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자각, 2번 장 백악지, 보통 학자들은 백악이라고 읽더라고요. 3번 장 서악지, 이름은 같죠. 그래서 둘 다 악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4번 장 임구암 쇠라고 읽어야 되겠죠. 옛날에 전문 장인들을 쇠자라고 불렀는데요. 후대로 내려오면 그 쇠자의 의미가 조금 격이 떨어져서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당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임구암쇠. 5번 장은 역시 이 nom자자 밑에 또 작자를 쓰고 있습니다. 장작아희, 작은 아기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것은 번장들이고, 그다음 일반 봉수군입니다. 김장수, 정가질동, 강작지, 김도청, 세라고 읽어야 되겠죠. 김종백, 도감관, 김하주, 병방색, 장설인, 도감고, 장치경,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광양에 살았던 1805년에 살았던 사람들이겠죠. 저는 이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이 건대산 봉수에서 1805년 3월 15일 날 근무했던 사람들은 이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장, 봉수의 최고 책임자, 아마 이곳에 근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책임자. 봉수를 감독하는 자들, 두감고, 두감관 이런 사람들 여기 좀처럼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근무했던 사람들은 이름부터 다르죠. 장자각, 백악지, 서악지, 임구암새, 장작은아기, 김장수, 정가질동, 강작지, 김도층대. 처음 제가 이 자료를 2017년 12월 달에 제가 광양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이 저에게 이 자료를 주셨을 때 제가 이 자료를 받고, 그때는 이 자료가 그렇게 귀한 줄 몰랐죠. 그래서 신기한 자료를 받았네 하고 읽어보는데요. 이분들은 바로 1805년 당시에 제 생각에는 이 건대산 봉수가 있었던 이곳 구봉산 부근의 마을, 본정마을, 점동마을, 우리가 사곡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황금동, 한길동에 있는 통사마을, 기동마을, 평촌마을, 황곡마을에 살았던 우리 광양의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날 눈보라 몰아치는 때 이 건대산 봉수에 올라와서 봉화 피우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비바람 불어서 눈보라 쳐서 앞에 안 보이면 순천 성황당 봉수까지 죽으라고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광양의 실제 주인공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선은 좀 잘못된 나라였죠.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책 읽는 선비들은, 머리 쓰는 사람들은 귀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요. 힘든 노동하는 사람들은 천한다고 했죠. 봉수군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열악한 기후 조건에도 힘들게 근무하면서도 제대로 인간 대접도 못하는, 신분상으로는 양인이지만 실제로는 천민 대우를 받았던, 신량 역천의 대우를 받았던 광양의 실제 주인공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이 1805년에 광양에 실제 이 봉수에서 근무했던 이분들과 지금 광양에 살고 있는 후손들과의 연결고리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찾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전라 봉수에 관한 기록으로 가장 많이 이 학계에서 활용된 자료는 이 자료입니다. 휴장각에 수장된 자료인데요. 작성된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지금까지 봉수를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활용했던 자료들입니다. 역시 이 자료에서 광양 건대산 봉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남으로 순천 진례 봉수로부터 이제 레준, 이제 신호를 받는 거죠. 진례 봉수와는 수로 40리이고 육로로는 80리이고, 서쪽으로는 동부 순천부 성황당 봉수에 거응한다. 이제 건대산 봉수에서 성황당 봉수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응이라고 그랬죠. 관문, 여기서 관문은 광양 관하를 얘기합니다. 광양 관하로부터 동쪽으로 15리에 위치하고 있다죠. 우리 건대산 봉수 이곳의 위치가 광양 읍성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15리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장 13인이 있고 군 21명이 있고, 보위는 이 봉수군들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군인들입니다. 뭐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향토 예비군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봉수군 1인당 2명의 보위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42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료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별장이 13명이나 되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해를 못했어요. 예, 매월 별장 1인과 군 5명이 윤번으로 근무하였다. 아까 우리
근대산 봉수 기록에서 봤죠. 1번장, 2번장, 3번장, 4번장, 5번장 봤죠. 그 번장들이 봉수군하고 조를 편성해서 윤번으로 근무했던 거죠. 이 중요한 기록이 왜 그동안 학계의 논문에서는 빠져 있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빨간색으로 또 계속해서 제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근거를 찾아서 밝히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조금 지루하실 텐데 거의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로희양이 발굴한 이 근대산 봉수 엄청일기는 감히 주장하건대 남한에서 가장 오래된 1805년 엄청일기고요. 한경대에 비해서 1년 늦긴 하지만 그 자료의 충실도 측면에서 그 생생함 측면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담고 있다, 정확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선 최고의 엄청일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수신 및 발신 기간, 작성 연원일, 기상 상황, 봉수 근무자 등이 완벽하게 기록된 가장 오래된 엄청일기. 일 뿐만 아니고 그 봉수군의 생생한 이름을 통해서 우리 1800년대 초반에 실제로 광양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양 구봉산에서도 앞으로 매일 국태민안의 상황을 보여주는 평안화가 피어오르기를 바라면서 논문 내용에 대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좀 하고 싶은 일이 매월 보름날요, 이곳 구봉산 전망대 홍보관에서 앞에 공연도 좀 하고요, 딱딱한 얘기도 좀 하고, 우리 호남 지역에 관한 명강의도 좀 듣고, 그런 자리를 좀 만들고 싶은 게 저의 희망 사항입니다. 음력 9월 15일 날 이 자리에서 우리 광양 지역사 연구의 마루희양 두 번째 특강이죠. 가을 특강을 고문서와 고지도로 보는 근대산 봉수로 특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